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 지역 포교 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리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지자 자치단체와 사회단체 등이 직접 제작에 나섰고 면 마스크를 사용하자는 운동도 일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 이후 재심 신청과 탈당 무소속 출마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경선 파동을 둘러싼 다각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후까지 5mm 내외로 더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전북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의 포교 시설은 도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신고를 요구해도 그때마다 말이 달라져서 도내 코로나19 관리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신천지 종교시설의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지도 앱입니다. 문화복지시설, 일반 사무실로 위장한 신천지 시설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방역을 위해 신천지로부터 제공받은 도내 포교시설은 당초 64곳. 하지만 신천지 위치 알림 앱과 주민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장소는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 임실에선 제출 명단에서 빠진 신천지 공부방이 하나 더 적발돼 현재까지 폐쇄 조치가 내려진 도내 관련 시설은 89곳으로 늘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또 입소를 거부하는 것 등을 고려해보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시설이 워낙 교묘하게 위장돼 있어 신천지 측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특히 신천지 신자가 장악한 기성교회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천지 시설이면서도 방역당국의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4,000개인데 4,000개를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서야 그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시겠죠. 신천지 신자 전수조사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3,000여 명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51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안 되는 것이지 신천지에서는 연락이 된다고 봅니다. 드러나서는 안 될 사람, 정치인이나 검사, 판사나 주수꾼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 국내 코로나19 지역 확산의 기폭제가 됐음에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신천지 교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도내 코로나19 사태에 신천지 변수는 여전히 최대 불안 요소이자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에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달 들어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학생 수가 예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교사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초등 2학년 돌봄 교실에서 교사가 독서와 건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참여 어린이는 고작 1명에서 3명. 이 학교는 전체 44개 학급이지만 돌봄 어린이는 15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보셨다가 오늘은 급하게 직장을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맡겼어요. 당초 돌봄을 신청한 도내 초등생은 1,800명인데 1,000명 남짓만 등교하고 있어 참여율은 60%가 안 됩니다. 자녀들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데다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열흘 이내 50만 원까지 돌봄 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학부모님들이 학교 보내는 게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우려심 때문인지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 전담사들이 정규 교직원 없이 하루 꼬박 8시간씩 학생을 도맡아야 하는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격리자 유입을 차단하는 방역 대책이 미흡하고 돌봄 업무 담당 인력을 관리하는 체계도 허술하다고 주장합니다. 방역 안전대책을 지침으로 내렸지만 유치원 학교의 실제 모습과 지침 사이에 괴리는 크다. 도내 268개 유치원에서도 돌봄 참여 원생은 2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돌봄 교사를 배정했지만 계약 연기로 인한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별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교육 현장은
인력과 기간 문제로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불안보다는 정작 마스크 불편과 불만이 거셀 정도로 거의 대란 수준입니다. 자칫 이기심에 사재기까지 우려되면서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상황인데요. 꼭 필요한 곳부터라는 양보와 이타심으로 도내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비영리단체 대표 김종욱 씨. 코로나19 사태에 KF94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쳐왔는데 마스크 수급 대란이 계속되면서 고민이 깊습니다. 줄 서 있는 그 어르신들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재기도 많이 갖고 계시는 회원님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필요로 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흐름이 바뀌더니 꼭 필요한 곳에 양보하고 면 마스크를 쓰자는 릴레이 사회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과잉 수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면 마스크로도 어느 정도 비말 감염이 예방 가능하다고 해서 전북 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도 면 마스크 쓰기 운동 취지에 공감하며 나눔 행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과 고창, 장수 등 자치단체도 관내 여성단체가 손수 만든 면 마스크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며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를 맹신하다시피 해온 시선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굳이 KF 아니어도 빨아서 사용하기도 더 편하고 이렇게 트러블 나는 것도 덜하고 해서 KF 마스크의 수요도 여전하지만 판매량을 주당 2개로 제한하는 오부제로 빠르게 평온함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많진 않지만 아직 어떤 기준으로 방문을 하셔야 되는지를 아직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번 주에 비교하면 훨씬 좀 안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전북도청 직원들은 약국의 업무 과부하를 염려해 손님들을 안내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909군데 약국에는 총 150명 정도 지금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좀 지방자치에 있는 공무원들 또 의용 소방대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도 불안하지만 이웃을 배려하고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쓰이길 바라는 이타심이 계속되는 마스크 대란의 위기를 넘고 불안과 공포심을 파고드는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국적인 마스크 공급난 속에 군산 지역에 마스크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역 내 한 사회적 협동기업에서 성산 농공단지에 기존 공장 시설을 리모델링해 하루 최대 4만 장을 생산하는 보건용 마스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허가 절차 등이 필요해 빠르면 다음 달 안으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자금 지원 상담은 9,428건에 요청 자금이 2,567억 원에 달해 평소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의 경우 전국 대비 11%인 1,084억 원의 상담이 진행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호성전주병원이 코로나19 검진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승차 진료소를 도내 병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은 운전자가 차량에 탄 채로 발열 체크 같은 검진을 의료진과 소통하면서 약 10분 사이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및 대기 시간이 줄고 감염 확산의 우려가 훨씬 적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도내 총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공식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 각종 파열음이 여전해 경선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총선 후보 10명이 한자리에 모여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라북도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대 총선 민주당 공천 후보의 면면을 보면 과거 국회의원 유경험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중앙당은 앞서 부족한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북은 정반대였습니다.
전북 공천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수 후보 공천이나 경선 1차 제외 당시 어떤 경우 후보를 제외시킬지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사 기준도 정체성과 도덕성, 기여도 등 대부분 당의 재량이 많은 정성평가에서 깜깜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들 간 공천 희비가 엇갈렸고 재심 신청은 물론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도덕적인지 누가 범죄자인지 아무 구별을 못 해냈습니다.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만들어주는 그런 경선이었습니다. 권리당원 50%와 시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뽑는 현행 경선 시스템도 불만입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이면 1번,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아니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분명 시민 여론조사인데도 권리당원인지만 묻고 투표를 진행하면서 1인 1표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중복 투표까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조직된 지지 세력의 힘, 응집력, 동원 이런 것이 민심을 왜곡 반영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민주당의 돈의 공천을 두고 유권자 의견에 눈 감고 귀 닫아 도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불과 4년 전의 전철을 되밟는 거 아니냐는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춘성 전 진안읍장이 진안군수 재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안군수 후보 경선 결과 전춘성 예비후보가 고준식, 정종옥 예비후보를 제치고 공천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이학루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함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며 민주당 전춘성, 무소속 김현철, 송상무, 이충국 예비후보가 본선에 나섭니다. 네, 1호 공약과 1호 법안으로 총선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정읍고창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고시까지 경력이 닮은 현역 중진과 집권여당 후보 간 정책 대결이 치열한데요. 김하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읍고창은 사선에 도전하는 민생당의 중진 유성엽 의원에 맞서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거물급 정치 신인 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2파전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농업의 공익가치의 제도적 보장을 꼽았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농업 공익수당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로 농업의 기능 유지는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농업과 관련된 공익수당의 현실화 문제, 또 쌀 재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비, 농정 전체에 대한 정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민생당 유성엽 예비후보는 나라 경제 살리기를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공무원 수를 30% 줄이고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30% 감축하는 이른바 공공부문 3.3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J 정권의 외환위기 극복 요인으로 공공부문 감축을 꼽으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는 각을 세웠습니다. 공공부문을 30% 감축하고 그를 바탕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서 과감한 노동개혁까지를 이끌어야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21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윤준병 후보는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을 위한 공익수당 보전 기본법 제정을, 유성엽 후보는 공공부문 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농업의 공익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도 필요하고 또 그 장치를 재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공공부문 감축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한 그 특별법 제정이 제1번 법안이 될 것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하웅 후보는 당 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김제 부안의 김종회 민생당 의원은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지역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용서를 구했으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과 연대해서라도 반드시 당선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주평의 정동영 의원 등 당내 중진의 수도권 출마를 언급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기둥이 선당 후사 정신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힘이 될 것이라며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당 원로 중진들은 수도권 험지 출마에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ASH회는 어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발생한 노사의 물리적 충돌은 합의를 어기고 설비 반출을 시도한 사측의 행위가 원인으로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즉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ASA 완주 공장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설비는 협력업체 소유로 돼 있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군산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출항한 해외 선적 선박이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마셜 제도 선적 4만 5천 톤급 화물선 선장인 필리핀 국적 54살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군산항에서 옥수수 등 곡물을 하역한 뒤 연료탱크 파손으로 벙커 CU 500여 리터를 유출하고 호주로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오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되는데 남원시가 빠른 정착과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마스크 오부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5개소 약국에 인력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약국 1개소당 의용 소방대원과 시 직원 한두 명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번호 대기표 배부 등으로 원활한 공급을 돕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구입으로 인한 약국의 혼란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오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임실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늘리고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도 점포 한 곳당 최대 62만 원을 절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역 소독을 주 3회까지 늘리고 주 1회 군청 구내매점을 휴업해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국내 현수교 중 가장 긴 270m에 이르며 가장 낮은 곳은 지상으로부터 75m, 높은 곳은 90m에 달해 고공 쾌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순창구는 5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오는 27일 개통식을 열 예정입니다. 국내 무주탑 현수교 중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만큼 관광객 500만 돌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팔봉동 하남마을에 마을 상품 공동 작업장을 방문해 전자상거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작업장은 농가 생산품의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배비 지원 등을 지원받아 지난해 5억 7천여만 원, 올 2월까지는 3억 4천여만 원의 판매를 기록하며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이 전주 이씨 사람들의 삶과 한옥마을을 조명해보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전주 서학동 사진관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서학동 사진관 어제와 오늘전이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이 이호철, 황유진 2인전을 마련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군산대학교와 군산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오는 31일까지 김관태, 김정숙 산학협력기획 전시회를 엽니다. 효산 이광열 선생의 작품을 통해 전북 지역의 근대 미술을 재조명하는 전시가 전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민속국악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금, 판소리 등을 배울 수 있는 국악 강좌 청출 어람 수강생을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찾아가는 예술극장을 함께할 공연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자원활동가 지프지기를 오는 13일까지 연장해 모집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의 소박한 이야기를 담은 신간 도서 남의 일기는 왜 훔쳐봐가지고가 출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후까지 5mm 내외로 더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8도에서 낮 기온 8도, 익산 8도에서 9도, 동부 지역 무주는 7도에서 7도, 진안 6도에서 6도, 서해안 군산은 8도에서 9도, 고창 6도에서 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고창, 익산, 김제, 임실, 정읍, 부안에서 나쁨, 장수와 진안에서 좋음,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